코스피가 오늘 2100선마저 깨지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달러 펀드와 금 펀드가 인기입니다. 판잣집이나 고시원에 사는 인구가 37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료 방송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됩니다. CJ오쇼핑이 업계 최초로 홈쇼핑에서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르노 삼성은 CJ오쇼핑을 통해 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판매합니다. 센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100선마저 내줬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와 금 펀드는 달러 강세 전망과 금 가격 상승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달러 펀드의 경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직접 투자 대신 달러 강세의 수혜를 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증시 부진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6개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펀드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 펀드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달러 펀드의 최근 6개월 평균 수익률은 11.07%로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인 마이너스 10.73%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달러 펀드가 이처럼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화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섣불리 달러 펀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삼성증권은 달러의 경우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것은 사실이라며 달러 표시 채권처럼 달러 강세의 수혜를 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펀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금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4.62%이며 유입된 자금은 110억 원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완만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금이 달러의 대체제이긴 하지만 금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도 가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급격한 달러 강세만 없다면 금 가격은 연말까지 현재보다 5%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전국적으로 37만여 가구가 판잣집이나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소득도 낮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역 근처에 자리 잡은 동자동 쪽방촌. 900여 명이 저마다 비좁은 방에 몸을 의지합니다. 거주민들은 정부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혜택 같은 게 좀 많이 줄었다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완전 90% 줄었죠. 공공임대주택도 공고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싹.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쉽진 않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보증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돈이 없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죠. 전국에서 37만여 가구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가구 중 2가구가 소득 하위 20%인 상황.
정부는 오늘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 모든 이주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500만 원 수준의 보증금이 드는데 주거 및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 중인 빈곤 가구는 이를 월세로 바꿔 부담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액도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유료 방송 시장의 합종 연행과 지각 변동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호탄은 LG U+와 CJ 헬로의 M&A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G U+가 케이블 TV 1위 업체 CJ 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G U+는 CJ 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인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이후 인수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한타증권은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안에 LG U+의 CJ 헬로 인수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LG U+는 4위 사업자, CJ 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바로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 2위 사업자인 KT와 SK 브로드밴드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T와 SK 브로드밴드는 딜라이브 인수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9월 딜라이브의 인수 의향을 전했고 현재 딜라이브 예비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역시 11월쯤 실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료방송 시장이 이렇게 M&A를 통한 몸집 키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달라진 업계의 판도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은 합종 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가 세력을 넓혀가고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이 국내 시장 공습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 서고 있는 겁니다. 또 유료방송 시장과 이통시장의 결합 상품을 통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은 이점이 있습니다. 합종 연행을 시작하는 유료방송 시장. 앞으로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홈쇼핑 최초로 전기차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오는 28일 CJ 오쇼핑을 통해 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홈쇼핑에서 렌터카와 중고차에 이어 최초로 전기차까지 팔게 됩니다. 이제 신차 판매만 남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홈쇼핑에서 새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아직 답을 하긴 이릅니다. 대신 중고차, 렌터카에 이어 전기차까지 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홈쇼핑에서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르노 삼성은 오는 28일 CJ 오쇼핑을 통해 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판매합니다. 이 차 가격은 1,500만 원가량이지만 전기차 보조금과 홈쇼핑 구매 혜택, 10월 프로모션까지 더하면 실구매 가격은 450만 원가량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기차를 사려는 고객은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고 판매 사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신차도 홈쇼핑에서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홈쇼핑에서 차를 팔면 영업 실적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영업점을 안 거치면 영업점 마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이 빠지니 그만큼 차값이 싸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과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신차 판매는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는 것이라면서도 실행하려면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홈쇼핑 진출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신한금융지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금융권 어닝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신한금융은 3분기에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진 못했지만 경상순이익 기준 역대 최고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의 리딩 경쟁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3분기 8,47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분기보다 9.6% 줄었지만 지난해 동기보다는 3.8% 늘었고 3분기 기준
2001년 그룹 창립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약 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기록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성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중 발생한 신한카드 대손 충당금 환입액 약 2,800억 원을 감안한 경상순이익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8.8%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계열사별로는 은행의 실적 호조가 지속됐지만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어려운 환경 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선 신한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은행 이자이익은 대출자산 성장과 순이자 마진 안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3.2%, 전분기 대비로는 2.6%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늘었지만 자본시장 불안 영향으로 유가증권 관련 손익은 6.1% 감소했습니다. 신한카드는 3분기 누적으로 지난해보다 49.3% 줄어든 3,955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 밖에 신한금융투자가 2,300억 원, 신한생명이 1,292억 원 등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KB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신한금융의 리딩뱅크 탈환은 이번 분기에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KB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9,370억 원 수준으로 금융지주 가운데 1위 자리를 수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잇따라 3분기 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삼성전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조 과정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을 뜻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맺은 겁니다. 앞으로 5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중소기업계 스마트 공장 보급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확산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중기부, 중앙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각자의 역량을 모아 중소기업계의 수건인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에 힘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첫 단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 공장인데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가게 되면 저희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꼽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상생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1년에 100억씩 총 5년 동안 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50명의 스마트 공장 관련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스마트 공장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부터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도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중기부도 1대1 매칭을 통해 500억 원을 내놓는 만큼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마련됩니다. 이 금액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제조 현장 혁신과 운영 시스템 구축,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2,500개의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한다는 보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관리합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불량률을 확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어제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정원의 통조림 햄 제품을 일부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뒤 식품 위생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세균 검출이었습니다. 멸균 처리가 된 제품인데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메뉴인 만큼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대상 청정원이 만드는 햄 통조림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습니다. 세균이 검출된 제품은 재작년 5월 15일 천안 소재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입니다. 런천미트란 개봉한 뒤 곧바로 잘라 먹을 수 있도록 처리된 다진 돼지고기, 즉 통조림 햄을 말하는데 롯데푸드, CJ제일제당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내놓고 있는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멸균 처리를 거친 제품에서 세균이 나온 데다 식품업계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문제가 생겨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정원은 오늘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가 된 제품 외에 다른 런천 미트에 대해서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선물로 많이 주고받았는데 도로 돌려주고 싶다는 소비자부터 이미 다 먹어서 없는데 어떡하냐는 소비자까지 식품 위생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이미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같은 제품에서 이물질 신고가 들어와 회수 조치된 적이 있는 등 통조림 햄의 위생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닌데다 지난달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풀무원 푸드머스의 초코 케이크를 먹고 2,207명의 식중독 환자가 생기는 등 먹거리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매번 문제를 소비자가 인지해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뒤에야 주먹구구식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설이나 추석, 여름철 빙과류 등 점검 당시 관리 대상이 아닌 이상 소비자들의 신고나 지자체의 자체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 상반기 발표된 2017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믿고 먹기 힘들다고 답한 반면 식약처 측은 청정원 런천미트 조사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가 등장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시장의 경쟁도가 타 업권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고 최대 3개 업체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계뿐 아니라 비금융사들까지 이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경쟁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최대 3개사의 부동산 신탁업을 신규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의 관리, 임대, 개발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종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차입형 토지 신탁 업무는 최초 인가 시 제한하고 인가 후 2년이 지나면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차입형 토지 신탁은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 조성과 건축 등 사업을 시행 후 임대, 분양하는 개발 사업을 하며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신탁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새로운 진입이나 퇴출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부동산 신탁 시장 규모가 부동산 시장 화랑 등에 힘입어 꾸준히 커진 데 비해 경쟁도는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30일 인가 설명회를 연 후 11월 26일에서 27일 예비 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사 항목은 법상 인가 요건을 적용하고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부동산 신탁업 신규 진입이 허용되면서 금융업계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부동산 신탁자 회사를 통해 적잖은 순이익을 거두자 다른 은행 지주사들도 신규 사업 인가나 중소형사 인수 등을 통한 부동산 신탁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중소형 증권사들도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비금융회사들까지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신탁업 인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에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진공은 기존 경기, 광주, 경북, 경남, 충남 등 5개 권역에만 자리하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이날 열린 서울을 포함해 전북과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제주 등 12곳에도 추가로 개소해 총 17곳으로 늘립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창업 수요를 충족하고 지리적 접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과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등 사업화 전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1978명의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 4,648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습니다.
이 기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출신 기업들의 누적 매출액은 1조 5,397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국내 최초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개발한 비바 리퍼블리카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전문 기업 직방 모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은 직을 걸고 미래 핵심 산업과 이 여러분 젊은이들이 유니콘 기업에 세워서 대한민국 끌고 나가게끔 하는데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15% 내려갑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리터당 휘발유 111원, 경유 79원, LPG 28원의 할인 효과가 기대돼 서민 부담은 2조 원 경감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또 고용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인턴 등 단기 공공 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 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 단기 보험업, 화물차, 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창업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86개 업종과 관련해 105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 안내업을 신설하고 기존 1억 원이었던 자본금을 2천만 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 보험업법을 개정해 소액 단기보험업법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 티켓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심사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 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카드사 관계자를 불러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합니다. 1조 원 중 7천억 원은 기존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내년에 시행됐을 때 절감분으로 실질적인 추가 방안은 3천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를 23에서 25%포인트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업계는 최대 원가 인하폭이 14에서 15%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4% 내린 2097.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100선 밑으로 떨어진 건 약 1년 7개월여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 1년 만에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3분기 LG이노텍의 영업이익은 1297억 원입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29.4%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131.9% 급증했습니다. 이는 모두 역대 3분기 실적으로 최고 기록입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 누구 디벨로퍼스를 공개했습니다. 누구 디벨로퍼스는 SK텔레콤 AI 플랫폼인 누구 기반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오픈 플랫폼 공개로 외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AI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어 서비스의 영역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T가 화웨이 BY폰3를 26일 단독 출시합니다. 화웨이가 지난 3월 글로벌 출시한 플래그십 제품 P20 시리즈의 보급형 버전인 P20 라이트의 국내 출시 제품으로 출고가는 33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내일 미세먼지로 인해 날씨가 좋다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 오전에 미세먼지가 짙겠는데요. 환경부 기준으로 한때 나쁨,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에 의하면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가 되어서야 소산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외출하기 좋겠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 2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은 기온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여기에 고기압 영향권에서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밤부터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한낮 기온 강릉 20도로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다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전해상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낮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것으로 보여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